안녕하세요. 방랑 화사갓입니다. 요즘 생활들 어떠십니까? 이 코로나의 공포가 장기화 됐을 때 우리 먹고 사는 문제, 세계 경제는 어떻게 될까? 이런 거에 대해서 지금 많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많은 경제 전문가들, 경제 석학들도 이런 위기가 가면은 또 주식값이 다시 오르고 어쩌고 막 이러는데 저는 그거보다는 약간 더 근본적인 문제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고 싶습니다. 근본이라는 것은 굉장히 단순 명료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민주주의를 얘기할 때도 가장 근본이 뭡니까?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라는 게 첫 출발입니다. 권력을 잡았을 때 그 권력은 하느님이 주신 것도 아니고 그냥 국민을 위해서 쓰라고 권력을 준 겁니다. 그것이 대명제입니다. 그런 대명제에 어긋나게 행동했을 때 민심은 떠나게 돼 있습니다. 그게 정치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럼 경제에 있어서 산수적으로 얘기하면 뭡니까? 경제에 있어서. 경제의 출발은 어디에 있습니까? 경제의 출발. 그건 바로 소비에 있습니다. 소비. 기업은 이 대중 풀뿌리들이 원하는 상품을 만들어서 이런 대중 풀뿌리 소비층이 소비를 했을 때 그 기업은 살아남는 것이고 또 폭발적인 인기가 있을 때는 떼돈을 버는 것이고 아무리 좋은 제품을 만들었는데 소비자가 반응이 없으면 망하는 것입니다. 자본주의의 출발은 소비입니다. 그리고 생산자는 그 소비자들의 욕구를 충족시켜 줘 가지고 그들이 구매할 수 있는 어떠한 매력을 줘야 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생산과 소비가 돌아가면서 고용이 창출되고 또 고용된 사람들이 어떤 소비력, 자본력을 가짐으로써 또 소비층이 되고 이렇게 해서 경제는 선순환이 되는 겁니다. 재난소득이든 국민 기본소득이든 이런 이재명 지사의 정책 정강을 추종합니다. 민중들, 풀뿌리들의 소비, 이 소비 심리가 위축됨으로써 경제는 악순환으로 갑니다. 악순환은 아시겠죠? 소비가 위축되고 그럼 어떻게 됩니까? 판매가 안 되지 않습니까? 기업 입장에서는. 그러면 생산이 감소되고 생산이 감소되면은 거기서 일하는 사람들이 실업자로 내몰릴 것입니다. 그러면은 실업자가 증가하고 이 실업자들이 소비력이 있겠습니까? 소비력이 없습니다. 사고 싶어도 돈이 없는데 어떻게 삽니까? 그러면 다시 소비가 위축되고 생산이 침체되고 이게 악순환이 되는 거예요. 소비가 살아나지 않으면은 기업들 여기저기 줄도서 나옵니다. 호황을 누리던 미국 경제가 어느 날 1929년에 주가가 그냥 대폭락을 하더니 그로부터 약 한 1년 가까이 후에 기업들은 대량으로 근로자를 해고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길거리에 실업자들이 장사진을 치렀죠. 그 결과 생산자들 역시 기업들도 도산을 하게 됩니다. 소비층이 없기 때문에. 경제의 출발점은 소비라는 것입니다. 소비층이 없는 생산을 내가 아무리 많이 한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리고 소비라는 것은 경제가 힘들 때는
생필품만 소비하게 되어 있습니다. 머슬로우의 5대 법칙인가 5대 그 뭐가 있잖아요. 처음에는 의식주를 해결하고 그것이 점차적으로 이렇게 이제 욕구가 하나씩 하나씩 충족되면 최후에 하는 게 어떤 그 뭡니까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복지든 문화든 이런 데에 소비를 한다고 합니다. 인간의 제1차적인 소비는 의식주에 있습니다. 세계적으로 돈을 무제한적으로 풀려고 하고 있습니다. 제 짧은 소견으로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반드시 인플레가 동반할 것입니다. 인플레가 된다는 것은 방금 머슬로우의 그 법칙처럼 인간은 위기 상황에서 소비를 줄이지만 반드시 소비해야 될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생필품입니다. 의식주입니다. 특히 식품이 중요하죠. 그래서 세계적으로는 이런 위기가 오니까 사재기 현상도 일어나고 있습니다만은 한국은 무감각합니다. 그것이 차분하게 위기를 극복하려는 모습인지 아니면 진정하게 이 위기의 심각성을 모르는 것인지 그것은 코로나가 빨리 잡히냐 안 잡히냐에 의해서 결정이 될 것입니다. 돈이 무차별적으로 풀림으로써 반드시 인플레는 동반되리라고 저는 봅니다. 물론 정부에서 어떤 특단의 조치를 또 하겠지만 경제나 주식의 용어에 또 속담에 이런 게 있습니다. 정부에 맞서지 말라. 정부는 항상 무엇이 잘 돌아가고 상승하는 건 좋아하지만 하락하거나 침체하는 건 싫어하는 것입니다. 정부에서 또한 여러 브레인들이 판단해서 새로운 정책을 펼치겠지만 이번에 대량적인 유동성 공급은 저는 반드시 인플레를 수반한다고 봅니다. 그럼 인플레라고 하면 모든 것이 올라야 됩니다. 상품값도 오르고 기름값도 오르고 주가도 오르고 부동산도 오르고. 그러나 저는 생각할 때 생필품 그다음에 리얼 에스테이트 여기에서 부동산은 아파트는 제외합니다. 아파트는 건축에 의한 감가상각이 있습니다. 즉 땅 그 자체 그리고 생필품 그다음에 금 달러가 세계적인 기축통화고 세계적인 어떤 세계에서 인정하는 안전자산이라고 볼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미국에서 그렇게 무제한 양적 완화를 한다면 저는 달러 값도 가치가 오르리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세계 통화는 특히 취약한 나라의 통화를 제외하고는 서로 교환 조건이 지금과 크게 변화하지는 않을 거라고 봅니다. 그러나 아주 취약적인 나라 몇 곳은 우리 한국이 98년도에 겪었던 IMF와 같은 상황을 겪으리라고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한국의 기업들 역시 경쟁력이 낮은 회사들 역시 그러한 어려움에 처할 거라고 생각이 되며 주식도 경쟁력 있고 안정성 있는 회사의 주식은 크게 폭락하지는 않고 오히려 크게 올라갈 수도 있다는 경제 선순환은 특히 소비가 진작이 돼야 됩니다. 그럼으로써 기업체가 생산을 증가시키고 생산을 증가하면서 원재료 값도 올라가겠죠. 원자재 값도.
많은 수요가 있으니까. 그리고 많은 생산을 해야 되기 때문에 많은 고용을 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면 그 고용자들이 역시 새로운 소비층이 되고, 즉 소비력이 생긴다는 것이죠. 소비를 할 능력이. 그럼으로써 생산을 다시 유도하고, 이게 경제의 선순환입니다. 그러나 악순환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소비가 위축되면서 생산이 감소하고 대량 해고 사태가 나오고 실업자가 길거리에 쏟아져 나오고, 이것이 악순환입니다. 1930년 세계 경제 대공황도 그렇게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재난소득이든 어떤 그 기본소득이든 이런 정책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소비를 할 수 있는 풀뿌리 소비층이 무너졌을 때 기업체 혼자 독야청청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공룡의 멸망에 대해서는 여러 썰이 있습니다. 빙하기가 왔고 지구의 웬 행성이 충돌해서 지구에 대변화가 오면서 멸종했다. 여러 가지 설도 있습니다만은 그 중에 하나는 공룡의 멸망 중에 하나가 먹을 것이 없어서 멸종했다는 썰도 있습니다. 즉 풀뿌리 민초들이 사라지고 공룡들이 닥치는 대로 마구마구 잡아먹어서 그 미끼가 되는 기본적인 생태계의 질서가 무너진 것입니다. 결국은 공룡들끼리 남아있다가 피 터지게 서로 싸우다가 멸망했다는 설도 있습니다. 소비가 출발점이기 때문에 소비층이 무너졌을 때 경제에 대한 파급 효과는 리세션으로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지금 코로나 때문에 대부분의 우리들이 집안에 머물며 소비 심리로 위축하고, 또한 혹시나 더 어려운 상황이 올지도 모른다 해서 지갑문을 꽁꽁 잠글 가능성이 많습니다. 이것은 제일 먼저 타격이 오는 것은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이며, 이것이 좀 더 지속되면 중소기업, 그 다음에 대기업도 큰 타격을 받을 것입니다. 이러한 경제의 선순환 쪽으로 유도하기 위해서 지역화폐가 됐든 재난소득이 됐든 국민 기본소득은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경제가 선순환된다는 것이 저의 산수적인 생각입니다. 여러 경제 석학들께서는 승수 효과가 들어가면 그건 수학이죠. 또 시너지 효과가 들어가면 그것은 물리이며 화학입니다. 어떤 요소와 어떤 요소가 충돌해서 큰 효과가 생기고, 이런 것들은 물리 화학의 영역입니다. 저는 산수적으로 얘기를 합니다. 소비층이 무너지면 경제는 리세션이다. 과거 IMF 때는 우리 한국만의 그것도 실물 경제가 어려워서 생긴 것이 아닙니다. 금융의 그 메커니즘이 무너진 것입니다. 당시 김영삼 대통령은 공명심이 강해서 OECD 20개국가에 거기를 너무 빨리 가입을 했어요. 그것이 OECD 선진국들만 들어갈 수 있는 데인데, 그 들어가면은 여러 선진국으로서 지켜야 할 여러 가지 그것들이 있어요. 내가 어디 하층민에서 상류층에 들어가면 상류층에 룰이 있듯이 시장을 개방해야 된다거나 여러 가지 제약 요건이 없어야 된다거나, 그러한 준비가 미진한 상태에서 OECD에 가입한 게
화근이 됐고 그것이 이제 환란입니다. 환란. IMF는 환란은 뭐냐면은 외국의 외자 또 그때 일본 자금도 많이 들어와 있었죠. 그다음에 또 헤지 펀드라고 세계의 그 단기적인 금융시장을 교란하는 세력들이 있어요. 일시적으로 한국을 엑소더스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외국에서 들어온 자금이 돈을 바꿔줬을 때 뭘로 바꿔줍니까? 달러로 바꿔줘야 되잖아. 우리 한국이 가지고 있는 외환 보유고는 동일한 거죠. 그러니까 한국에 들어와고 돈을 투자했던 사람이 이제 나 본국으로 돌아갈래 했는데 국가에다가 이제 나 달러로 바꿔줘 하는데 달러가 없어서 못 바꿔주면 어떻게 돼요? 그게 부도 아닙니까? 부도. 국가 부도가 된 거죠. 달러가 하나도 없으니까. 그래서 IMF에 달러를 빌리러 간 것입니다. 그 환란이었어요, 그건. 그리고 2008년에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건도 리만 브라더스 부도 이런 것들도 결국은 그 금융 질서의 혼란이었죠. 서브프라임 모기지도 미국의 그 정말 무차별한 그 금융의 레버리지라는 게 있어요. 적은 돈으로 큰 거래를 하는 그런 것이 부실이 터지면서 발생한 거예요. 금융의 문제로 발생한 것이지 실물 때문이 아니었어요. 근데 지금 현재 이 국면은 실물과 같이 엮여 있다는 겁니다. 실물과 같이 함께 금융시장에 버블이 터진 국면이에요. 저는 지금 이 위기가 코로나가 더 장기화됐을 때는 굉장한 어려운 사태가 일어날 수도 있다. 물론 그게 기후에 불과할 것이며 또 기후였으면 좋겠습니다. 4월 초에 2주간 이때 안 잡히면은 정세균 총리가 최대 마지막 고비다라고 얘기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미국, 유럽이 우리 아시아, 중국, 발원지인 중국, 한국, 일본보다 훨씬 심각합니다. 그러나 세계 경제는 미국이든 유럽이 더 주도권을 갖고 있습니다. 물론 아시아권에서 한국이야 짜바리들이고 이렇게 표현해 죄송하지만 중국이나 일본도 세계 경제의 큰 축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중국이 볼륨이 한 15 정도 된다면 일본은 한 5 정도, 그 다음에 우리 한국은 한 1 정도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한국은 특히 수출 의존도가 높습니다. 전체적으로 국제 교역이 감소하고 소비가 위축됐을 때 이것은 전 세계적인 위기이지만 그 전 세계인이 겪을 고통 중에 한국은 한 2배 정도를 더 겪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아마 코로나 사태가 끝나더라도 산업 질서는 약간 변화가 올 가능성이 많습니다. 제가 판단하기에는 온라인 마케팅 업종 그리고 바이오 업종 이쪽이 좀 더 주목을 받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물론 더 지켜봐야 되겠죠. 저는 지금 많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단기간에 끝나더라도 야 이런 미세한 바이러스가 전 세계를 공포에 빠지게 할 수도 있구나라는 위기의식 때문에 아마 사람과의 접촉을 많이 했던 그런 업소는 조금 위축될 가능성이 많을 것 같고, 또한 이렇게 집에서 어제도 저도 참치를 주문해서 먹었습니다마는 이런 사람과 사람과의 거리두기 이런 업체들이 유행을 탈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또 해봅니다. 위기는 찬스였습니다. 제 삶 속에서 저는 IMF에서 너무 빨리 망가졌습니다. IMF 때 왕자 거지가 많이 바뀌었습니다. IMF 이후에 신흥 재벌이 탄생했고 기존 기득권이 많이 무너졌었습니다. 그러나 김우중 전 대우그룹 회장이 얘기했듯이 대마불사. 근데 김우중의 대마는 죽었습니다. 초대마는 불사합니다. 그래서 가장 강한 기업은 죽지 않더라고요. 그것이 아마 현재는 삼성전자일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는 집에서 이렇게 있으면서 많은 생각들을 해봐야 될 시점입니다. 하나의 큰 사건은 우리의 삶의 질서에 많은 변화를 줍니다. 코로나 사태, 저는 처음에는 가볍게 봤습니다. 그러나 이게 2달, 더군다나 유럽, 미국에서 확산되는 이것을 보고 코로나 사태는 우리 인류의 경제에 하나의 큰 트렌드가 변화하는 계기가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 코로나가 빨리 잡히지 않고 몇 달 더 지속된다면 세계 경제는 큰 패닉이 올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분위기로는 당장 잡힐 분위기도 아닙니다. 전 세계적인 국제적 교류는 많이 축되고 국내 내수 역시도 서로가 거리두기를 하면서 가사에서 머물면서 경제활동 자체가 매우 위축되고 감소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는 기후에 불과하겠지만 더 큰 위기를 조심스럽게 준비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좋은 밤 보내셔야 되는데 걱정스러운 메시지만 보내서 안타깝습니다. 그럼 다음에 또 좋은 얘기를 가지고 뵙도록 하겠습니다.